자,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사실은 좀 이제 자주 뵐 일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랬으면 좋은데, 어, 꼭 이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제가 지금 한 25년 정도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데, 제 나름은 계속 뭐 유아교육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교육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과의 이 소통하는 시간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기회가 돼서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 그래서 유치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좀 처음에 이제 당황한 게 이제 당황하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25명이든 뭐 30명이든 이렇게 보이면 아이들이 담임선생님들은 그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다가 아이들 계속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 이렇게 개별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한 행동도 드러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이제 좀 당연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야 될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가 명백한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은 이게 명백하게 이제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담임 선생님.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반응이 처음에 어떠냐면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다. 뭐 집에서는 정말 그 말도 잘 듣고 뭐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근데 분명히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한 두세 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 반응이 계속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말을 할 상황이 말을 점점 하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자신 있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게 이제 그냥 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게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괴리가 생기느냐? 부모님은 맞을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왜 유치원 와서는 다른 행동을 하느냐? 환경이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할 때 특히, 뭐, 아이들 특히 더 그렇지만, 어, 그 아이의 영향, 그 아이가 자라서 아주 어른이 돼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유전적인 요인이 크냐, 환경적인 요인이 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6대 4, 어떤 사람은 4대 6, 5대 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기질,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과 자기가 태어나서 그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준 영향. 근데 그게 5대5로 친다 하더라도 이 50%나 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사실 한 6살 정도 될 때까지 뇌파가 되게 낮습니다. 뇌파가. 그러니까 사람의 뇌파가 계속 바뀌는데 뇌파가 낮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무제한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한 6살 정도, 만 6살, 그러니까 한 7살, 8살 정도까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느냐는 말이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 내라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6살짜리는 빠른 친구들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엄마 내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뭐냐면 그 단계를 이제 간다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1살, 2살부터 엄마한테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엄마 왜 꼭 저걸 먹어야 돼? 부터 시작해가 계속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있어요. 태어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쭉쭉 줄어들으면 결국에는 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는 부모님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거부하는 그런 걸 타고났으면은 생존하는 확률이 극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문명이 되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태어났다. 아마 그냥 내 버렸을 거예요. 아주 그 수렵 채집하고 이럴 때는. 그럼 그 진화를 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태어난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왜 그러면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과 그 집에서의 행동이 다르냐? 집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삽니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 근데 유치원에 오면은 자기가 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잖아요, 친구. 같은 또래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성격과 기질이 있고, 내 또래 친구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기질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는 거죠.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보는 거는 그 아이가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지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선생님이 보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아이는 집에 있을 때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기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이들 반쪽밖에 모르고 킵니다. 반쪽밖에.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그 문제가 아까 전에 6살까지는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얘가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을 품고 이제 그죠. 사춘기 접어들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아이는 집에 있을 때의 아이인데 얘는 아이들 같은 또래들하고 지낼 때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다. 감당이 될 수 없어. 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애와 분명히 다른데 나는 분명히 애가 A라고 생각했는데 B 같은 행동을 밖에 나가 하는 거고 그 행동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일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그걸 좀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 아이 교육의 파트너거든요. 중요한. 많이 좋아질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사실 절대로 부모님들한테 불편한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교사기 때문에 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차단해버리면 유치원 보낼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